이들은 가끔 우연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2달 전 이동훈 씨와 김경국 씨 일행처럼 말이죠. 새벽 어스름부터 이들은 낚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핸드폰을 자꾸 가져갈까? 핸드폰 말이가? 뭐 바다에 가는데 핸드폰 뭐 그리 필요 있겠나? 아이, 그래도 오빠는 모른다니까 가져가 보자. 핸드폰을 가져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가져간다고 결심하고 배에다 짐을 싣는 도중에 그냥 미련이 남아가지고 핸드폰을 다시 잠바 안주머니에 넣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를 이제 살려줄 줄은 몰랐지 이제. 몸에 닿는 바람이 꽤 차가웠지만 새벽 바람이 얼에 그러려니 하고 세 사람은 해돋이와 함께하는 바다 낚시에 들떠 있었습니다. 나오는 게 따뜻한 것 같다. 원래 노젓는 담당인 김경욱 씨가 손을 다치는 바람에 그날은 이동훈 씨가 노를 잡았는데 서투른 노질인데도 배는 저절로 흘러가듯 잘 나갔습니다. 이게 살살 돌리가면서 해야지. 야, 우리 양쪽 끝에 가가지고 줄을 매갖고 낚시하자. 알았다. 빨리 가자. 그래. 이들은 가까운 양식장에 배를 대고 낚시를 던질 생각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바짝 한번 대봐라. 줄 걸어가지고. 알았다. 자, 바짝 한번 대봐라. 알았다. 가고 있다. 가까이 붙지 마라 좀. 알았다. 가까이. 알았다. 에이, 안 된다 이봐라. 그런데 한 번, 두 번 고리 던지기가 허탕을 치는가 싶더니 배는 순식간에 양식장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또 내려가면 안 된다니까. 아, 자꾸 떠내려가는데 이거. 노를 한번 저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노를 저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노를 젓다 보니까 노가 다 빠져버리고 노가 이제 저으니까 방향대로 안 가고 반대로 돌아서 이제 바람 부는 쪽으로, 아니 바람 부는 반대쪽으로 타고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날 그 시간이 또 물때가 돼 놓으니까 물살이 심하더라고요. 평소 때보다 훨씬 심했고 또 기상 조건도 안 좋았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 배가 훨씬 빨리 떠내려가지고 노를 저어도 정방향으로 저어도 배는 항상 수평으로 서니까 이게 물살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니가 가만 앉아 있거라. 야, 그럼 니 내하고 바꿔보자. 내가 한번 해볼게. 네 손 괜찮나? 우짜겠노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 자. 자, 니 나와봐. 야, 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바람의 너 움직이지 방향은 말고 육지에서 가만히 있어라. 받았죠. 알았다. 그래서 해안을 나올 땐 쉬웠지만 그 바람을 아름이하는 노질이란 하나마나한 일이었습니다. 안 된다니까. 어제 좀 해봐라. 경규야, 핸드폰 갖고 왔나? 핸드폰 갖고 왔지. 그래, 뭐. 소방서에 구조 요청 한번 해봐라. 오빠야 그거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신고한다 되겠나? 아니다, 괜찮다. 전화 한번 해봐라. 붙어. 그래 할까? 갑자기 잠시만. 핸드폰을 가져온 게 생각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빨리 해봐라, 전화 좀. 그래 가만히 있어봐. 혜영아, 꽉 잡고 있어라. 아, 여보세요? 예, 거기 119지에 배가 자꾸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좀 빨리 좀 구해주이소. 다친 사람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일단 전화 끊고 그 소방경 출동시킬 테니까요. 그 핸드폰 끄지 말고 일어놓으세요. 저 배 간다. 빨리 도와달라고 하면 해봐라. 혜영아, 배 꼭 잡고 있어라. 어이? 살려주이소. 물론 마산항을 드나드는 배들이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대형 화물선이어서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이? 이제 큰 배를 보고 막 세워달라고 살려달라고 불렀는데 안 서더라고요, 큰 배가. 예. 그냥 배가 이제 있으니까 뭐 그냥 지나다니더라고요. 오코만 12-13 위치 제송 바람. 석기어부라 근처에 표류했다고 함. 현재 그 구조대 차량 출동 중입니다. 현재 같이 구조대 차량과 함께 그 수색 해보기 바랍니다.
47 마산을 벗어났다가 수정 등대 쪽으로 들어갑시다. 예, 그쪽으로 갑시다. 처음에는 그들이 요 구조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바람에 참다고 많이 좀 찾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배가 적기 때문에 레이더에도 나타나지 않고 해서 찾는다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아, 저 양시장 저기인가? 저거 뭐 보이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마산서 양시장 석교보라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양시장 부원을 아무리 살펴봐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30분 정도 되니까 밑으로 많이 떠내려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예. 예? 등대요? 예, 등대 정확히 보입니다. 예, 한 1km. 마산항 끝에 있던 한 등대를 서로 확인하면서 마산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비로소 배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마산항을 거의 벗어난 것 같습니다. 수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 여보세요! 여보세요! 또 그냥 지나간다 이거. 좀 더 크게 안 불러와라. 어?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왜 하면 좋노 진짜로. 행아 신발 벗고 발 좀 주물러 봐라. 잘못하면 동상 걸리겠다 빨리. 야, 얼굴이 새파랗다.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큰 바다까지 떠내려갔을 때는 이제 여자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뱃머리에 있는 밧줄 가지고 묶어 놓으려고 그랬죠. 이제 배가 뒤집히도록 물은 배에 이제 제법 차여 있는 상태이고 이제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자가 걱정이 돼가지고 솔직히 뱃머리에 있는 밧줄 가지고 묶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배가 뒤집히더라도 이제 그걸 잡고 이제 있으라고. 배는 어디서 온다던데? 우리가 온 데서 저쪽에서 안 오겠나? 소방서 배가 지금 현재 등대를 지났으니까 손으로 신호를 하세요. 2km나 떨어졌다고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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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는데? 어? 이 배터리가 다 돼가 중간에 끊기는갑다. 뭐라 하는데? 그럼 우리는 통화도 못하는 기가? 지금 소방정이 등대 쪽으로 우리를 구하려고 오고 있다니까네. 예,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에서 차에서 오면서 차량 옵션에서 이제 충전해가지고 온 게 그게 전부였거든요, 배터리는. 확인했다. 핸드폰과 함께 신라 같은 희망마저 끊어진 그때 그들은 발견됐습니다. 야, 와 우리 구하러는 소방정 아이가? 어디? 저기. 구조자 발견. 어느 위치 어느 위치. 저쪽 저기. 지나가는 화물선에 부딪히거나 거센 파도에 전복되거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할 때 마침내 구조의 손길이 다가온 것입니다. 손 흔들어 봐라.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소방장이 저 불을 켜고 이제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올 때 그때가 이제 이제 구조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이제 마음이 딱 놓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저씨 소름돋다. 우리 빨리. 아이고 저 사람들 괜찮아요. 어서 있어. 아이고. 앞쪽에다가 야 회원님 가만히 있거라. 바다 낚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날은 배를 띄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세서 표류할 위험도 있었거니와 그런 날은 고깃대도 모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소방정에 올라 얼어붙은 몸을 녹이면서 대원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야, 혜영아, 들어가라. 무조건 돼. 날로 걸어. 괜찮습니까? 예, 아픈 데 없고 고맙습니다. 아픈 데 없어요? 예. 손 이래 보여서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다친 데 없고요? 예. 작은 나룻배를 자꾸 밀어내던 바람과 거센 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막한 절망감을 이겨내고 모두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했던 세 사람.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가자 우리. 가자. 아이고 추워라. 경규야 히터 좀 개봐라. 와 추워 죽겠다 뭐. 숙제야. 야 우리 지금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 야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 가슴 설레던 새벽 출항에도 불구하고 그래, 빨리 고기 가자. 한 마리 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힘겨운 귀향길에는 월척 못지않게 값진 것이 남아 그걸 있었습니다. 입고 나서 낚시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배는 먼저 못 타고요. 이제 1인 바로 이제 갯바위에서만 가까운 갯바위 이런 데서 낚시를 했는데 특히 또 바람 불고 안 그러면 파도 친 날은 아예 낚시를 못 하죠. 그날은 낚시를 이제 안 하려고 이제 마음 먹죠 이제. 아니 문이 왜 잠겼지? 그게 나머지 잠갔나? 대현아, 네가 그랬니? 아니 난 안 그랬는데요? 그럼 아까 상빈이가 나오면서 그랬네. 무슨 소리?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되지? 진짜 안 되네. 왜 이러지? 아우 문 다 부셔지겠다 야. 아 가만히 있어봐요. 다른 테. 집안에서 문은 잠기고 열쇠는 없고 그때만큼 난감한 일이 없겠죠. 대인의 집에서도 열쇠를 안에 두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온 식구가 손잡이에 매달려 실갱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떡해? 아 그럼 열쇠는 방 안에 두면 어떻게 해요? 잘 보이는 싱크대에 갖다 두면 됐잖아요. 이게 뭐니? 대현 아빠 오면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다 부셔놨으니 어떡해? 아저씨 혼날까 봐. 똑같은 거 사다 달려고 여기 놔뒀었어요. 어른들이 고장난 손잡이쯤 어디에 뒀는지도 잊어버릴 무렵 그 흔치 않은 장난감은 대연이 손에 들어가 있었는데 대연이에게는 바로 그 손잡이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를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현아, 가방 안 챙기니? 알았어요. 내일 챙기지 말고 오늘 챙겨. 무심코 손가락을 밀어넣은 손잡이가 마치 꽉 끼는 반지를 끼인 것처럼 빠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놓은 것이 비누칠, 누구라도 생각해볼 만한 방법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니까 엄마한테 말 안 하고요.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해가지고 막 빼려고 했는데 더 부어가지고요. 안 빠지고 피만 더 났어요.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네? 엄마한테 말하면요 괜히 혼날까 봐. 시간이 갈수록 손가락은 부어오르고 손잡이에 구멍이 조여들어 대연이는 점점 손 전체가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래? 어디 배탈 났어? 딱 가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책가방 챙긴다는 애가 왜 화장실로 들어가요? 진짜 배탈 났구나. 너 이리 와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러고 오더라고요 손을. 만져봐봐. 뒤에 든 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봐봐. 봐봐. 아니 이게 뭐야? 아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끼웠니? 아유 아파요. 아니 왜 여기 들어가서 손가락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손가락이 보여서 웃음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생각은 이렇게 빼면 빠질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부었네? 언제부터 그랬어? 아까요. 이렇게 봐봐. 엄살 떨지 마. 엄살 아니에요.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아파요. 잠깐 기다려. 기름 좀 갖고 올게. 대연이가 벌써 2시간가량이나 끙끙댄 걸 모르고 있었으니 엄살처럼 보일 만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봐봐. 그러나 비누칠에 식용유까지 들이부어도 소용이 없자 대연이 엄마는 그제서야 보기보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어떡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병원에 가야지. 근데 그 식용유까지 부었는데도 안 빠지니까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우리 아저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을 일찍 나가기 때문에 제 동생 신랑을 불렀어요. 잘못하면 손가락을 크게 다치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대연이와 식구들은 그제서야 병원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새벽 2시경 가장 응급 환자가 많은 시각이라 몹시 바쁘던 의사들에게도 대연이는 좀 어려운 환자였습니다. 아픈가 안 아픈가 봐.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피가 안 통할 뿐만 아니라 더 두었다가는 신경까지 다칠 정도라 치료를 서둘러야만 하는데 문제는 손잡이였습니다. 주사 바늘로 여러 군데를 콕콕 찔러 보았는데 그 느낌은 살아 있다는 것을 보고 일단 여기에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치료가 여기서 되지 않으면은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였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경우라면은 계속 손가락이 부어서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일단 절단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을 손으로 올리고 내리지 마세요. 의사들은 일단 손가락에 부기가 빠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팔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절단한 데는 병원의 의료기구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받침대 좀 가져오시면. 의사들에게는 곧 핀카트라고 하는 정형외과에서 쓰는 절단기 그리고 줄톱이 준비됐습니다. 아파요. 그러나 대연이의 상처에 더 이상의 무리를 가하지 않으면서 작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공구들이 손가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사들의 손놀림은 그만큼 더 조심스럽고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를까요? 자, 와볼래? 그만큼 가서. 더구나 손잡이의 몸통 부분을 잘라내기 위한 줄톱도 강도 면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지면 안 되겠는데요? 발 3개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119 구조대 장비를 좀 요청을 해보지. 장비 있는 거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은 좀 와달라고. 네, 119 소방서입니다. 네. 서대병원 응급실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조대차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조대 출동. 서대병원 응급실 어린이 안전사고 구조대 출동하세요. 저희가 출동 지령을 조대병 응급실하고 해서 실제 그 환자가 매우 이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죠. 응급실에서는 웬만한 환자면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저희까지 그런 것은 좀 위험한 적이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대원들이 좀 긴장을 했죠.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얘가 이게 손에 꼈는데 저희 병원에 절단 공구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119에 혹시 절단하는 공구가 있을지 몰라서 연락을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잘 하셨으시겠어요? 그래. 막상 보니까 좀 위험해서
그 뭐 링이 끼었다는데 보니까 자물쇠 링이 끼어졌는데 그를 손가락을 해체해가지고 그럼 링을 해체해가지고 손가락을 빼려니까 좀 손가락을 다치지 아니면 우리가 위험한 작업이다 그 각오를 했죠. 앞쪽으로 세워갖고 앞쪽으로. 구조대에도 대연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한 적당한 장비는 없었지만 에어톱과 의사들이 쓰던 의료기구들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가락과 손잡이가 연결된 부분에는 그 응급실에 버려져 있는 음료수 캔 깡통을 잘라서 제2차적인 재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취해가지고 에어톱으로 작업을 하는데 한쪽에만 눌러 한쪽에서요. 다시 말하자면 음료수 캔의 얇은 조각을 손잡이 구멍과 대연이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어 혹시 작업 중에 에어톱이 살에 닿지 않도록 예방을 한 다음 에어톱과 핀커터를 번갈아 쓰면서 손잡이를 절단해 나간 것입니다. 아니. 힘겹게 모습을 드러낸 대연이 손가락은 손잡이에 녹물까지 배어 있어서 오랜 시간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빵 따라고요. 나다. 저희들 장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겨우 고장난 손잡이인데도 거기서 해방되는 데는 4시간이나 걸린 대연이. 그것마저도 병원과 구조대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의료 체계에 있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장비들은 이 물건을 자르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 장비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의료진과 그리고 그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이 구조대와 그 같이 단합을 해서 이 절단해 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그 어느 한쪽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이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아주 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구장이의 훈장처럼 대연이 손가락에는 반지 모양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대연이네 집에서는 실수로 문을 잠궈버릴 때가 종종 있지만 또다시 손잡이를 부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수관 청소업체의 막내 노정래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날은 울산에서도 제일 깊다는 맨홀에서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힘 좀 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아이고 바빠. 엄청 깊네. 예, 막 오수나, 야, 막 다 모여가지고 막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이가, 이거. 오래된 맨홀이어서 가스의 위험을 살펴볼 만도 했지만은 며칠 전에 바로 옆에 맨홀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별 의심 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최고다. 그래, 갑시다. 이제 물 흐름이 없고 그 맨홀이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가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못 하고 그 전에 어제 아랫게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도 내려가도 아마 관계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박 대리, 누가 내려가기고? 내려가야지. 줄 타고 집에 내려가야 안 되겠나? 지가 해볼까야? 그래. 막 전에 얘가 특전사 출신 아이가 막 줄 타고 이런 거는 귀신 아이가. 맞다. 군대에서 줄 많이 타봤겠네. 한번 내려가 보지요 뭐. 그래. 군대에서 이제 그런 위험한 이런 훈련 같은 걸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무난하게 안 내려가겠다 이제 판단하에 이제 니 내려가라 내 내려가라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제 당연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조심하이소. 그 천천히 조심해라. 자, 옆에 그 좀 비켜주고. 군대의 경험으로 줄타기점은 자신 있다던 노정래 씨는 맨몸으로 로프를 의지하며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그래. 조심해. 꽉 잡아라. 힘 풀리면 다시 올라온다. 꽉 잡아라. 그러나 실은 깊이가 12m나 되는 그 맨홀 안에는 하수에서 발생한 유해 가스가 가득하고 산소도 희박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꽉 잡아야 된대. 예. 천천히. 가스 아직 없겠지? 모르. 거기 가스는 좀 있나? 한 4m 정도가 내려갔는데 말입니다. 내려갈 때 이제 좀 현기증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뭐 별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버쩍버쩍하게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현기증이 났었는데 그 이제 잠시 이제 눈을 한번 감았다가 조금 더 내려간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 한 1m인가 2m 정도 더 내려가니까 다시 한 번 더 현기증이 팍 나는 겁니다. 특전사 출신이라 평소에도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운동에 게을러졌다고 생각해 오던 터라 그는 현기증이 나는 것을 몸이 허해진 탓이라고만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래? 노정래 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고. 야, 정래야. 올라온나? 자, 우리 빨리 출타기. 올라온나? 자, 노정래. 자, 하나, 둘, 셋, 넷. 좀 더 당겨보이소. 올린 중에 올리다가 조금 제가 한 2m 정도 잡고 있다가 올라갔었는데 전신에 힘 쫙 빠지면서 이제 하나, 둘, 셋, 에이샤. 좀 더 힘내보자. 하나, 둘, 셋, 에이샤. 자, 한 번 더 당긴다. 하나, 둘, 셋, 에이샤. 하나, 둘, 셋, 에이샤. 힘내. 아! 정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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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이제 잠시 뭐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나는 생각은 이제 누가 고함 지르는 소리 이제 밖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제가 어디 깜깜한 곳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누가 막 밖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정래야! 정래! 야, 너 빨리 가서 이 소방서에 신고하고 온다 빨리.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정래! 이게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내려가서 머리를 들어 올려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야 뭐 숨을 쉬든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정래야! 이게 안 되겠다. 저기 안 되겠습니다. 전화도 내려가니. 뭐라고? 박대리, 니까지 죽으려고 그러나? 팀장인 박태희 씨는 바닷가수에 머리가 잠긴 노 씨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박해진 것입니다. 그는 구조대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대리, 조심하니까. 조심. 구조 출동 그 삼산 배수장역 맨홀 추락 사고입니다. 구조 출동 바랍니다. 박태희 씨는 바닥에 내려가서 노 씨와 자신의 몸을 로프로 묶을 때까지 1, 2분만 숨을 참으며 그러기만 하면 다른 동료들이 끌어올려 살아나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래는 괜찮나? 그럼 뭐 머리부터 이렇게 세워봐라. 형님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래야, 정래야. 그러나 노 씨의 몸을 똑바로 앉히고는 그의 의식도 멀어져 갔습니다. 아유, 박대리! 어이, 이름 잡아. 박대리! 거꾸로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세운 다음에 저 몸하고 같이 안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포옹하듯이 안아갖고 로프를 칭칭 이렇게 돌렸습니다. 몸을 이제 노정래 씨 몸하고 제 몸하고 합치면서 같이 돌려갖고 제 생각에는 그때 뭐 다른 경험이 없으니까 돌려갖고 묶였다 싶어서 올려라 이래놓고는 그 뒤로부터는 기억이 없죠.
줄 타고 내려가다가 빠졌습니다. 다시 빠졌고 있어 이게.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맨홀 안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을 구해내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직적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5분 만에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맨홀 안을 신선한 공기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좁은 맨홀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원은 단 하나. 그 임무를 부여받은 이정규 대원은 처음으로 단독 구조 작업에 나서게 된 신입 대원이었습니다. 저희 구조대에 발령받은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이정규 대원을 내려보내게 된 것은 이정규 대원이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특전사 훈련 과정 중에서 로프 타기 등은 우리 구조 기능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스에 질식된 두 사람은 모두 의식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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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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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머리 들고. 천천히,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내려오기 전에 사고 경위를 들은 이정규 대원은 노 씨를 먼저 올려보내기 위해 박 씨에게는 자신의 공기 호흡기를 씌워줬습니다. 박태희 씨에게 제 공기호흡기를 사용했을 때는 처음 벗었을 때 머리가 띵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진입하기 전 투입된 그 공기통에 의해서 거의 가스가 희석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약간 지날 때면 괜찮았습니다. 올려, 올려, 올려. 마침내 노 씨의 몸이 위로 당겨질 때였습니다. 천천히. 이거 너라니까. 박태희 씨가 갑자기 노 씨를 붙잡고 필사의 힘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올려, 올려, 올려.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올려. 뺨을 때리고 꼬집고 손을 비틀어 겨우 떼내긴 했지만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정이 그때 새삼 비로소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몸이 상당히 막 아프더라고요. 막 이렇게 땡기면서. 괜찮습니까? 자, 자, 정신 차리라. 올리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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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잡아주세요. 어때요? 좀 잡아주세요. 네,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서.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노정래 씨는 어딘가 어둡고 먼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물에 머리가 잠겨 있는 동안 폐에 손상을 입은 데다 질식 상태도 훨씬 심각했던 것입니다. 박태희 씨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맨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노정래 씨는 더욱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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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올려! 천천히! 예, 조심하이소. 아유, 감사합니다. 어이, 수고했어. 숨은 안 답답하대? 예, 괜찮았습니다. 근데 천연 출동치고는 정말 잘했어. 예, 네, 잘했습니다. 아니, 저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수고 많았어, 정말. 구조 시간은 약 10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구조대에 근무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인명을 구조한 것은 처음이라서 그때 그 상황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습니다. 그 일 위해서 노정래 씨는 두 사람의 생명의 은인을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으로 문병하러 온 대원들 중에서 그는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노정래 씨를 구한 이정규 대원이었습니다. 혹시 특전사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내가 모르겠나 노정래. 안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맞다. 이대대 전에 맞지? 그래. 그래 반갑다. 야 진짜 반갑다. 그래 반갑다. 얘 모르겠나? 얘도 20기 같은 동기인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반갑습니다. 괜찮냐고 이제 병원을 오셨길래 얼굴을 딱 들어가지고 보니까 안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또 정규가.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몇 여단 안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맞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아는 얼굴이 밖에서 만나가지고 제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노정래 씨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사고 후 재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 재산은 돈도 부동산도 아닌 직원들의 안전장비였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직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 장비들이야말로 회사의 진정한 그리고 든든한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죠. 신경을 쓰고 일단 그 사고 이후에는 뭐 조그만 사소한 일이라도 좀 더 안전 장비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저녁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의 지미영 씨는 10분 후면은 집에 도착한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이야? 건이 밥 먹기 전에 씻어야지. 가서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서는 밥 먹자. 응? 그래, 빨리 임마. 어이, 착해라, 임마. 깨끗하게 손발 씻고 그러고서는 밥 먹자. 자, 이렇게 앉아. 그렇지, 이렇게 앉아. 저희가 문이 고장이 화장실 문이 고장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느라고 타월을 걸어놨었거든요. 중간에 끼워놨었는데 이 집의 욕실은 손잡이가 고장나서 문을 꼭 닫아버리면 안팎에서 전혀 열리질 않았습니다. 같이 해서 저녁 먹자. 아우, 다 했다. 며칠 전에도 아들 건이가 실수로 문을 닫아버려서 한참 애를 먹었지만 지시부부는 드라이버로 대충 문을 따고는 고장난 문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다 씻었어. 나가서 옷 입고 그리고 처리하자. 그런데 그날 건이는 또 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 건이야. 문이 닫혀버렸잖아. 이거 어떡해.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건이야. 건이야, 울지 마. 건이야,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있잖아. 가스렌지.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애기 아빠가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한 번 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고치고 그냥 가가지고 또 밉다는 생각도 들고 빨리 이걸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깥에 압력수치 켜져 있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너무 막 밥솥에서는 추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밥이 다 돼간다는 신호였고 금방 불을 꺼야 한다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어머, 벌써 밥이 다 됐나 보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10분이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50분 넘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그 가스가 압력솥도 터지잖아요. 터지면 그 옆에 또 기름 보일러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파트가 좀 오래돼가지고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인데 그게 기름통이 옆에 있었거든요. 압력솥이 터지면 가스는 도시가스니까 계속 새어 나올 거고요. 이제 뭐 어떻게 잘못되면 터지는 거잖아요.
가스레인지 옆에 기름통을 생각하면 지 씨의 심정에는 금방이라도 강한 폭발음에 휩싸일 것 같았습니다. 아, 어떡하지 이거 문이 안 열려. 큰일 났네. 아, 거기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집에 온다던 남편은 소식이 없고 더구나 지 씨는 그때 임신 5개월의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앉아 있어. 어? 뚝 하고 있어. 아줌마! 아줌마! 안에 있어요? 아줌마! 근데 그 아래층에요. 그거 하수도 있죠. 물 내려가는데. 근데 보통 딴 집에서 음식을 하면 그쪽으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죠. 밤에 들어보면요 물 내려가는 소리 같은 것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때도 거기다 대고 소리를 한번 질러봤었죠. 그랬는데요. 근데 아래층에 아무도 없고 들리지도 않았었나 봐요 그때. 집안은 마치 시한폭탄을 아는 것처럼 위태롭지만 밖에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 씨의 절규는 집안에서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직장이라는 게 딱 끝나고 뭐 공무원 같이 문을 딱 시간 딱 되면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자질구레한 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날 한 50분 정도가 좀 늦은 것 같더라고요. 못을 갖고 막 열려고도 노력해봤거든요. 옛날에 한번 잠겼을 때 애기 아빠가 바깥에서 드라이브로 가지고 열어줬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못을 가지고 해보는데도 못이 짧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안 열리더라고요. 한잔하고 가. 어차피 늦었는데 뭘 그래? 지 씨의 남편은 집에 전화를 하고서도 1시간가량이나 늦게 출발하게 됐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술 한잔 하자는 친구를 따라 나섰더라면 밖에 아무도 없어요. 문 좀 열어줘요. 문이 잠겼어요. 살려주세요. 어머, 이거 뭐야? 어머, 밥 됐나 봐. 어떡해. 문 좀 열어줘요. 압력솥에서는 밥이 타면서 내는 연기가 점점 도를 더했고 시간이 갈수록 솥의 압력처럼 위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건이야! 문 열어! 여보!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늦게 와가지고 이제 화를 내는 줄 알고 저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몇 번 계속 툭툭 쳤는데도 소리는 안 나고 비서 타는 냄새만 잔뜩 나더라고요. 아, 타는 냄새. 예. 그 냄새가 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이제 문을 몇 번 더 두드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가스가 돌아간다고 빨리 가스를 잠그라고 그런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가서 가스 밸브 좀 잠궈요. 빨리 가스가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가스가 터진다고? 당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건이랑 욕실에 갇혀 있어요. 빨리 내려가서 가스 밸브 좀 잠궈줘요. 빨리. 응, 알았어. 조금만 참아. 아저씨, 야 가스 밸브 잠근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그래? 왜 무슨 지금 급해요. 어디 있습니까? 좀 같이 가. 아니, 좀 가르쳐 주세요. 참 참아가 어딥니까? 이건데. 이깁니까? 건이야, 괜찮아. 밸브 잠그고 왔어. 그때 이제 살았다 싶었죠. 그래서 애기도 좀 안정시키고 아빠가 이제 금방 문 열 테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때는 애기는 이제 건이도 안심 좀 하더라고요. 아빠가 왔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안심되고 그랬었죠. 문은 언제 열어도 열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못 연다니까. 요즘 보조키도 어떻게 복잡하게 나오는지 열쇠공도 못 연대. 아, 그럼 어떡합니까? 글쎄 큰일 났네. 자, 119로 한번 연락해보지. 예.
아, 예. 처음에는 그 119에 전화를 해서 문 열어달라고 얘기한다는 게 썩 내키지도 않고. 왜요? 글쎄, 그 아무래도 119라는 게 이제 뭐 구조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고 이제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 일반 가정집에서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여보세요. 119죠? 여기 주안 8동인데요. 사람의 집 안에 장기가 집에서 연기도 나고 지금 문이 잠겨가 지금 그렇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오세요. 4층입니다. 아니 가스 무슨 일입니까 이거? 가스 켜지는 건 제가 일단 중간 벨은 잠겼습니다. 예. 근데 현관문이 잠기고 안에 욕실문 안에 애견마가 갇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조는 옥상에 진입하고 2조는 지금 현관문에서 대기하고. 그 요구자 측 현관문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타는 냄새가 났었고 또 문 밖으로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봐서 집안에 화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대원들에게 공기호흡기를 장착도 시키고 또 그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도 갖다 놓도록 지시했습니다. 5개의 가스밸브를 차단했다고 해도 안의 상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쉽게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의 상황은 욕실 안의 지미영 씨도 현관 밖의 남편이나 구조대원들도 전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연기로 가득 찬 데다 이상스레 조용했습니다. 언뜻 화재로 인한 연기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에서 대원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안에 연기가 자욱한 상태였고 코끝이 좀 메울 정도로 연기가 많았습니다. 그 가스레인지 옆에 기름 보일러 통이 있다고 그래서 가스레인지에서 계속 달궈진 압력 밥솥이 터질 경우에 기름 보일러 통에 번져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먼저 가스레인지로 가서 중간 밸브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보, 건우야, 괜찮아? 저 아기는 괜찮죠? 예, 괜찮아요. 네, 저희 대원들이 왔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욕실 안에 모자를 구할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문이 옛날부터 고장이 났는가 봐요. 좀 깊숙이 한번 제껴봐. 네, 알았어요. 잠깐만요. 뭐 자물쇠 자체도 노후가 됐었고 그리고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괴를 하려고 저 방음 개폐기를 사용하려고 처음 생각했는데 그 화약으로 인한 폭발음 때문에 그 애기도 놀래고 그렇고 그래가지고 손잡이를 자꾸 흔들어 보니까 그 문이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틈새가 벌어지길래 그 드라이브로 충분히 그 개폐하기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마음이 쫄아든다는 표현만으로는 모자랄 것입니다. 좁은 욕실 안에서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함께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애태웠던 지미영 씨. 그 욕실 문을 다시 열고 나오기까지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미영 씨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악몽이었습니다. 고장난 문을 방치해둔 것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번진 사례는 구조활동 중에는 드문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119를 자주 보는데 사고는 누구한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누구나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했었어요. 전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문을 잠그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는 지미영 씨. 그는 이제 모든 면에서 완벽주의자가 되기로 했답니다. 남편 박현웅 씨와 지미영 씨 그리고 건이와 새로 태어날 아기. 이 작고 단란한 가정을 정말로 아낀다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너도 마구 있지